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. 진 스크리닝입니다.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의 핵심은요? 네, 또다시 트럼프의 입에서 전해진 관세 리스크 내지는 수출 통제 이런 이슈들이 다시 한번 또 반도체 섹터를 압박하고 있는 아침입니다. 어떻게 한 나라의 수장이 이렇게 또 오락가락할 수 있나에 놀랍고 또 시장의 반응이 다소 좀 잠잠하다는 거에 두 번 놀라는 오늘 아침입니다. 그러면 트럼프가 어떤 이야기를 해서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반응 알려주세요. 네, 시장 급락한 다음에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죠. 피해가 안 보는 종목들 섹터는 올라오고 또 피해 볼 수 있는 수출주들은 다시 또 하락입니다. 약간 반도체 이런 쪽들 중국의 수출을 엔비디아 쪽에서 허락해 준 듯하게 얘기했었는데 다시 또 이제 수출하려면은 허가 받아라 이런 상황입니다. 허가 받으라는 게 허가를 안 해주면 못한다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비용 증가 문제 이런 부담이 시장에서 하락을 이끌면서 반도체 섹터주들 지금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. 사실 어제는 좀 반도체 분위기 괜찮았었고 바닥을 잡아가는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또 장비들을 비롯해서 소부장 섹터와 하이닉스, 삼성전자 모두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또한 트럼프 메디케어 관련한 행정명령 서명하면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약간 좀 움찔합니다. 그래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또한 지금 약간 상승한다라면 미국이랑 상관없이 또한 이제 실적 시즌에 실적에서 좀 확실한 화장품, 그다음에 미용기기 이런 쪽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. 제가 예전에도 원텍과 APR 한번 말씀드렸었고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최근에 한국콜마도 한 번 더 말씀드렸었죠. 그다음에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오늘은 살짝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기세가 좋습니다. 역시 미용 보톡스 쪽들하고 미용 기기 화장품 쪽들 흐름 계속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. 또 오늘 엔터주들도 반등하고 있습니다. 결국은 좀 트럼프한테 조금 자유로운 섹터 쪽들이 오늘은 다 반등이다. 보시면 지금 음식료 섹터주들 삼양식품이라든지 제일제당, 농심 등 반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오리온도 마찬가지로.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트럼프에서 약간 좀 자유로운 섹터는 좀 반등하고 다시 또 트럼프 리스크가 불거진 섹터는 조정입니다. 오늘 약간 어제 많이 올랐던 전력기기도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. 상대적으로 현대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난티 같은 대북 관련 오늘 약간 대선 관련 주자가 좀 그런 얘기 했었죠.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트럼프가 뭔가 좀 시도를 하지 않겠냐. 그래서 우리에겐 기회다. 이런 기사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대북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. 의료기기도 루니카, 뷰노 등도 올라가면서 인공지능 섹터와 최근에 로봇과 함께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.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또 전반적인 흐름, 트럼프 입에 재차 좀 시선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요. 미국과 중국의 이런 관세 전쟁이 조금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, 그리고 또 EU에서도 만만치 않게 한쪽으로는 화해를 이야기를 하면서 한쪽으로 대안을 좀 모색해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언제쯤에나 해소가 될까, 계속해서 여기에 좀 영향을 받아야 될까,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어떤 시각이신가요? 네,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. 이 협상이라는 게 협상의 기술이 중요하기도 한데 협상이 정말 한 쾌, 그래? 나 이거도 해소해 줄게. 너 나 이거 줄게. 이러면서 그냥 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결국은 누군가는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주고받고가 필요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EU도 일정 부분 양보할 생각이 없고 중국도 마냥 지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아픈 쪽을 더 건드려가지고서 서로 뭔가 합의점을 만들어내기 위한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. 물론 트럼프가 유예 기간도 일정 부분 주면서 일정 부분 멕시코, 캐나다 쪽 자동차 쪽을 좀 달래긴 했습니다만은 그 외의 것들은 그냥 중국 빼놓고 너네는 조금 유예해줄게 이런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그 10%가 아예 없어진 것도 아니고 앞으로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그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업황과 관계없이 상당히 힘든 시간이 좀 이어진다라는 리스크가 다시 또 시장에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. 특히 지금 반도체가 그런 흐름을 또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.
그 외에는 뭐 국내의 정책 관련주라든지 대선 주자들의 정책 관련주 내지는 또 트럼프랑 관련 없이 이제 중국과 더 관련이 깊거나 아니면 실적이 출중한 트럼프가 그게 특히 막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섹터 뭐 이런 쪽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출주의 우리나라 양대 산맥 자동차와 반도체 이쪽이 뭔가 시장의 지수를 견인하고 물꼬를 터주기 위해서는 좀 시간적인 부분들 트럼프의 또 변화 스탠스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시간 동안이 좀 힘든 시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실적주 계속 언급해드린 그런 소비 섹터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흐름이다. 일단은 뭐 말씀드리고 있으며 특히 1분기 실적 발표 때문에 미국도 좌지우지되고 있는 종목들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일단 트럼프 리스크가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겠고 영향력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 안에서 지금 실적 시즌이라는 그런 흐름이 실적에 더욱더 집중하게 만들고 다른 수출주들의 불편함을 여기로 좀 피하고자 하는 요인들이 계속 나타난다고 보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북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정책 테마주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확실한 실적 모멘텀에 있는 미용 뷰티 섹터 이런 쪽들이 강세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계속 좀 염두에 두시면서 당분간은 뭔가 좀 확실한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는 게 맞겠다. 다만 그 의심의 눈초리를 보기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조금 불안감을 갖고 갔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현실화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관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포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게 어느 순간에는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들은 이번 조정을 기회로 해서 계속 뭐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을 계속 좀 관심을 갖고 포인트를 찾아 나가시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고요. 다만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는 또 특히 이번 달은 실적 발표 계속 이어진다라는 점에 입각해서 더욱더 실적주에 더 집중하고 지금 더 부각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개인 투자자분들도 계속 좀 실적을 갖고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. 일단 바이오 섹터도 조정은 조금 기회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도 타이밍이 문제일 뿐 조정은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이 출중한 종목들로 좀 압축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대응을 해 나가시면서 기회를 찾아보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시장이 좀 쉬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짧은 테마에 눈길이 갈 텐데 정책주들이 새롭게 또 생기고 또 한 이틀 가면은 약간 좀 사그라들고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정책주 간략하게 좀 트레이딩하는 팁이 있다면 이 부분도 좀 알고 싶어요. 네,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유력한 대선 주자의 정책이 계속 시장에서 많이 먹히고 있습니다. 뭐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그 정책이 허황된 정책이 아니라 뭐 제가 일단 다른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미국 대선 주자 대통령의 정책이 이렇게 글로벌을 압박하고 그 정책으로 인해서 2, 3년간은 계속 그 업황이 끌고 가는 것처럼 국내 대선 주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정책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그 정책을 밀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섹터가 계속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지금 대북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최근에 많이 오른 인공지능 그다음에 또 다시 반등하기 시작한 로봇 이런 쪽들이 부각이 되는 것이죠. 얼마 전에 뭐 웹툰 관련주들도 좀 많이 오른 것처럼 그 정책의 핵심이 터무니없는 정책이 아니고 또 글로벌적으로도 우리나라 산업이 가야 되는 방향성과 방향이 일치하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신다라면은 개인적으로는 그 뉴스가 나올 때 단기에 좀 급등하면 갭이 생기잖아요. 그럼 그런 부분들을 좀 메우려고 조정이 올 때 그런 때를 좀 기회를 좀 삼아보시면 좋겠다. 추세는 지금 좀 강하게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5일선, 11선 뭐 그거를 강하게 하야하지 않는 선에서의 조정은 또다시 수급을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정책적인 테마주를 하실 때는 좀 핵심으로 좀 봐주시고요. 대북 관련주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항상 테마만 되어왔던 섹터이기 때문에 대북 관련주들은 좀 그 다음 대통령이 선출된 다음에 정말로 대북과의 관계 개선 쪽에서 뭔가 얘기가 나오고 트럼프가 또 그런 시도를 하게 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해서 예전에 몇 년 전에 물리셨던 분들이라면은 그때 조금 더 잘 빠져나오는 전략 뭐 이게 뭐 단기로 빠져나오는 전략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잘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대북 관련주로서 이제 부각되는 내수주들 같은 경우도 그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회복되는 과정 중에 속해 있다라면은 관심도 계속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유한타증권 박찬희 부장이었습니다.